소설가 김훈의 말을 새겨 들으면 뒤통수 맞을 일이 없다. 사람들이 작당에서 나를 욕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너희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불에가 없다. 불에가 없으면 물고기는 가라앉으므로 잠시라도 멈추면 죽는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라앉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휘저을 수밖에 없다. 바다동물 중 가장 힘이 센 강자가 된 이유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구겨지고 짓밟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안다고 하지요. 나 자체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저평가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증명할지 나도 모를 때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이 당신을 마음부자로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입니다. 호구가 되는 사람의 특징. 자기 실속을 챙기지 못한다. 왜 호구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을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남들이 좋아해 주기만을 바란다. 그래서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퍼주기를 잘한다. 퍼준 만큼 되돌려 받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실속을 못 챙긴다. 너무 쉽게 부탁을 들어준다.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상대가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만든 건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준 사람 탓이다. 잘해줄수록 상대는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 확실히 반격할 줄 모른다. 대화 중에 상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상대에게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면 호구가 된다. 무례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때는 똑같이 무시해야 한다. 반격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서니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도 이렇게 단호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대놓고 무시하던 사람이 더는 깔보지 않는다. 당장 호의는 못 되더라도 호구는 되지 말자.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한다.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또 무리한 부탁을 한다. 계속 부탁을 들어주니 나중에는 호의가 권리가 되고 부탁이 명령이 되는 것이다. 거절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거절했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6가지 방법. 주변에 보면 항상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 왜 공격 대상이 될까? 만만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 마라. 착하다고 아무에게나 휘둘릴 만큼 물렁물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태도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이 있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지 말자.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관계를 끊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현명한 결정이다. 상대가 놀려도 당황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무반응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놀리면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관심을 끊어버림으로써
놀리는 사람이 재미를 못 느끼게 하자.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한다. 왜냐면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황하는 모습은 그가 바라는 것이다. 그가 무시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당당해야 한다. 쓰레기는 돌려준다. 쓰레기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모욕이라 느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말을 하는 것이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선물은 받자마자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반면에 미움, 비난, 욕설 같은 쓰레기 선물을 받았을 때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곧바로 되돌려주자. 선물은 받지 않으면 선물이 아니다. 남을 흉보지 않는다. 남을 흉보는 사람에게 동조하지 말자. 내 앞에서 남을 흉보는 사람은 나 역시도 남 앞에서 흉볼 사람이다. 같이 남의 흉을 볼 때는 한편인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흉보지 않아야 경박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남을 쉽게 평가하고 흉보는 사람을 멀리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존중해 준다.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남의 흉은 사흘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내 흉을 보고 다녀도 고작 사흘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타인이 쉽게 하는 말에 너무 무게를 두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진중한 사람은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나만 아프고 힘들고 서럽다고 느끼는 건 자기 연민 때문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된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어떡하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위로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더 나약해진다. 귀티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4가지. 용모나 몸가짐에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뿐 아니라 말투나 행동에서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다. 귀티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귀티가 나는 것이다. 진심으로 칭찬할 뿐 아부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칭찬할 때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기분 좋은 칭찬을 한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팩트를 가지고 칭찬하기 때문에 함부로 오해받지도 않는다.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한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 그런 모습에서 칭찬이 가식적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동시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한 사람은 험담을 듣는 당사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에 맞장구 치는 사람이며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입에 담아 누군가를 비난하는 바로 그 자신이다. 남을 험담하고 싶은 충동일 때는 그 사람을 험담할 때 그의 가족 전부를 헐뜯는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입이 꾹 다물어진다. 웬만하면 험담은 하지 말자.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니까.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돈과 힘이 있어도 과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기 이름 석자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름값은 곧 존재감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에는 진실성이 있다.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빛이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존중받는 법을 알고 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다.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침묵한다. 칭찬을 들으면 담백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한다. 과하게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
들어주고 싶지 않은 부탁은 완곡하게 거절한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약속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카톡을 할 때도 이모티콘을 남발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남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을 귀티나는 사람은 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적인 자기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에게 내 권리를 빼앗긴다. 남의 욕망을 흉내내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이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애를 쓴다.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 흉내내야 하는 타인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잘 나가는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귀티나는 사람은 남의 욕망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그 스타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이기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 좋은 사람의 7가지 비결. 인간관계는 참 묘하다. 아무리 잘해줘도 멀어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고 고비가 있어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쓴다.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궁금해한다. 좋아하는 것 같으면 다가가고, 싫어하는 것 같으면 물러선다. 사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역시 자신과 내가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쓴다. 이것이 인간관계 힘들어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비결이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조금이라도 상대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 느낄 때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나를 얼마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다. 모든 면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없다.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지만 대신에 성품이 차분해서 너그럽다는 장점이 있다.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것은 단점이지만 반면에 세심하여 신중한 장점이 있다. 내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말자. 내 판단 기준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사실 내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그 사람을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사실 내 입장에서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것이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익을 계산하면서 만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주지 않는다. 오직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으면 가슴을 친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었다고 질투하지 않는다.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히 여기지 않는다.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란다. 어머니는 자식의 온갖 실수를 덮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비난해도 감싸준다. 언제나 자식이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없는지 보살펴주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 어머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편하게 만날 수 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소유욕이 생겨 갑갑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냉랭하고 외롭다. 문제는 이 거리감이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란 점이다. 나는 이 정도 거리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상대는 너무 가깝거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다른 거리감을 인정해야 한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 주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타인과 내가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타인의 말과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상대가 눈길을 피하고 표정이 밝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 남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남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만약 남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면 정말 좋을까? 어쩌면 나를 다 좋아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지 않을까?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노력해도 누군가는 귀신같이 단점만 들춰낸다. 잘 지내고 싶어서 맞춰주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것은 나의 욕망일 뿐이다. 그보다는 나 자신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더 바람직하다. 싸우면 금방 화해한다. 나를 낮추면 더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 자존심을 못 버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 잘났다 하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가볍게 인정하고 금방 화해한다. 그런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 알아보는 법.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을 또 경험한다. 왜 그럴까? 남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철석같이 믿게 수작을 부리기 때문이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나중에 뒤통수 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하게 칭찬하고 아부한다. 양념과 아부는 비슷하다. 한 번 넣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다. 칭찬과 아부도 비슷하다. 한 번 칭찬과 아부의 맛을 들이면 과하게 해줘야 만족한다. 뒤통수 치는 사람은 반드시 과하게 칭찬하고 과하게 아부한다. 칭찬과 아부로 굳게 닫힌 마음에 빗장을 연 다음 미처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서 뒤통수를 치고 빠진다. 그러니 과한 칭찬이나 아부를 하는 사람은 경계하자. 소설가 김훈의 말을 새겨 들으면 뒤통수 맞을 일이 없다.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너희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이익 앞에서 돌변한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관계를 맺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사에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와 안 될 때를 구분하여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다른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 가능성이 크다.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뭐 한 가지라도 해주고 나서는 자기가 해준 것만큼 왜 안 해주냐고 서운해하는 사람. 계산하면서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면 관계가 서먹해지는 사람은 나중에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급속히 친해진 사람.
좋은 관계는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신뢰를 쌓기도 전에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로 잘 맞아서 빠르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바라는 이익이 있어서 단시간에 급속히 친해지고 거리가 좁혀졌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인간관계에는 적정한 선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신뢰가 쌓인다. 상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침범하면서 문제에 휘말리기 시작한다면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크다. 같이 합의해놓고 나중에 다르게 말한다. 일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때 알아서 하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딴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즈니스를 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만 사적인 일에서는 구두로 약속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은 이 점을 악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선의의 거짓말. 그러나 나쁜 거짓말에는 문제가 있다. 작은 거짓말을 하다 보면 상대를 속이는 더 많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쁜 거짓말의 실체다. 여기에 사악한 마음이 끼어들면 사기가 되는 것이다. 사기꾼은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한다. 상대의 거짓이 밝혀지기 전에 어떻게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까? 자기 합리화가 심하고 거짓말이지라고 떠볼 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뒤통수 치는 사람은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죄책감이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기도 한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가족이나 친구, 친한 선후배나 동료는 편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실수하기 쉽다. 가까운 사이니까 뭐든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도 잘 모른다. 친구도 남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살펴보자. 신세 타령을 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속 깊은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매번 힘들다 괴롭다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한다면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내뱉고 나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 한두 번은 투정을 받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는 있어도 계속되면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싫어진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는 식으로 말할 수도 없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좀 해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신세 타령은 그만 좀 하라는 눈치를 주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야박하게 군다고 한다.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며 서운해한다. 스스로 해결해 나갈 문제이니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식이다. 아무리 친해도 자잘한 신세 타령은 정도껏 해야 한다. 자주 불평하지 않는다. 성공하기 대가인 루홀츠는 당신이 불평을 늘어놓은 상대방의 80%는 당신의 불평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전혀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불평은 100%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주 불평하면 늘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적당히 대하고 있구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온 힘을 다해 좋아하는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하는 불평은 입만 아프고 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되면 모를까.
정서적 협박을 하지 않는다. 친구가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이런 간단한 부탁 하나 안 들어주면서 친구는 무슨 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한다. 이런 것이 정서적 협박이다. 가까운 사이니까 꼭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닌데 말이다. 이렇게 친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책임감을 요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말했는지 한번 돌아보자. 관계의 경계선을 침범할수록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서적 협박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해도 상대방은 진심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하여 들어주는 것이다. 책임감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대학에 혈구지도란 말이 나온다. 자기를 척도로 삼아 남을 생각하고 살펴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라라는 뜻이다. 이 말은 윗사람에게 싫다고 느꼈던 것을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않으며 아랫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않으며 앞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뒷사람을 이끌지 않으며 뒷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앞사람을 따라하지 않으며 오른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왼쪽 사람에게 건네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가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귀찮은 일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자.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의 특징.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젊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자신을 사랑한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뭘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꾸준히 가꾼다. 그러나 온갖 방법을 써도 노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아름다워지는 사람에게는 더 근본적인 비결이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다른 누구와 나누기 때문이다.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 처음부터 의욕을 잃은 사람은 없다. 의욕은 본능적이라서 누구나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자꾸 무시를 당하면 서서히 의욕을 잃게 된다. 마음은 섬세하기에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의욕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기의 의욕을 꺾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한다. 충고,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한다. 괜히 툴툴거리고 짜증을 내고 참았던 화를 한순간에 터뜨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과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할 때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고 한다. 충고와 조언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삶이 나아지는 범위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얘기해 준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 혼자가 편한 사람은 사람이 싫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보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다. 단지 혼자가 편해진 것뿐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관계에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도 않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겠다며 애쓰지 않는다.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고 여긴다. 삶의 결이 다른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좋지 않게 보는 사람에게까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애초에 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 사람에게 노력한다고 관계가 만족스럽게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데 하물며 나와 다른 사람이 모두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무리하게 노력하지 않는다. 다만 남들에게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고 설령 비판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관계에 최선을 다할 뿐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적당한 관계가 좋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깊은 관계든 얕은 관계든 할 것 없이 깊게 사귀어야만 좋은 관계인 것은 아니다. 깊게 사귄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다. 관계의 완벽이란 말은 가당치 않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마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관계를 선호한다. 새롭게 사람을 사귈 때도 마음이 편한지에 중점을 둔다. 나에게 잘해주고 원하는 것을 알아서 척척 해줘서 편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한 사람이다. 그러나 처음에 좋은 느낌으로 만났어도 점점 구속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 미련 없이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낸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마음이 다치지 않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냥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르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 남에게 무리해서 친절한 사람일수록 불안감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상냥하고 잘해주려면 상대의 생각을 잘 살펴야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 타인 앞에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기 감정을 숨기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할까. 타인은 잘 돌보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과연 건강할까. 또한 남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상대에게 잘해주기 위해 내가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의무감으로 해주는 것과 진심으로 좋아해서 해주는 것은 다르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설령 잘 못해줘서 관계가 깨진들 달라지는 것도 없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 다름을 인정한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타인이 모두 내 마음 같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 바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내 마음과 다름을 인정하기에 상처받지도 않는다. 자신을 잘 돌본다. 바닥을 칠 때가 있었다. 그때 친한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포기할까봐 더 두려웠다. 내가 나를 애정하고 잘 돌볼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혼자 있어도 편하게 지내는 사람은 스스로 잘 챙기고 보살핀다.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자신에게 보상하는데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누가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전해 들으면 그런 말 좀 들으면 어때? 그 사람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혼자서 행복한 사람이 둘이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다. 가식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다. 이득이 있으면 친했다가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외면해버린다. 이렇게 이해타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가식적인 만남은 금세 바닥을 드러낸다. 매너 없이 갑인 것처럼 행세한다.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진심인지 가식인지는 표현하는 말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교양과 품위를 갖춘 사람과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 그분이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고 가식적인 사람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직원에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인 이후로 그분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마음은 말로써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자기만 손해 안 보면 된다는 식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지어 보였던 미소가 가식이었고, 나에게 보여준 친절과 배려가 계산적이었고, 달콤했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럴 때는 마음이 상하고 관계의 환멸을 느낀다. 가식적이었던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처를 주지도 않았겠지만, 가식적인 사람은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내가 최악일 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최고일 때 함께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진리에 가깝다. 친절을 베풀며 보답을 바란다. 정말 힘든 때가 있었다. 그때 끝까지 곁에 남아서 함께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내가 잘 나갈 때 이득을 본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관계를 계산하고 보답을 바랐던 사람들이었다. 힘들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자 오히려 진실한 관계가 더 빛났다. 나에게는 관계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알아차리는 기회였다. 비호감인 사람의 언행 세 가지. 호감을 주는 사람은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인드. 그래서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어리석음이 없다. 평생 학생처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호감을 준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긴다. 자기 틀에 갇혀서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은 비호감이다. 분명 잘못했는데도 혼자만 잘못 안 했다고 우기는 사람도 비호감이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상대에게 윽박지르는 아나무인도 비호감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사과하지 않아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쾌한 경험으로 하루를 망치게 한다. 실수나 잘못을 한 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의 매너 수준을 알 수 있다. 남을 뒤에서 깎아내린다. 친했던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관해 안 좋게 얘기했나 보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제3자를 통해 나에게 전해졌다. 앞에서는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이 멋지다며 칭찬하더니 뒤에서는 다른 소리를 한 것이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일을 벌이기만 한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앞에서 나를 100번 칭찬하는 사람보다 나를 뒤에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오만하게 남을 무시한다. 모임에 나가면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나는 너보다 잘났고 나는 너보다 가진 게 많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사람들이 예의상 그의 얘기를 들어주었다. 하지만 불편해서 모두 등을 돌렸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불쾌한 말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라. 좋은 말은 마음에 간직하고 불쾌한 말은 듣는 즉시 잊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 간직해야 할 좋은 말은 흘려보내고 즉시 잊어버려야 할 불쾌한 말은 마음에 간직한다. 불편한 말을 계속 곱씹고 되새김질한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모두에게 잘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다. 타인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타인이 해결할 과제다.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삶에는 무수히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지곤 합니다. 역경과 고통도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행복과 불행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소중한 나를 위한 인생 처방전이 있다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련한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비난을 들어도 꺾이지 마세요. 좌절해도 목표는 잊지 마세요. 인생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